네, 안녕하십니까. 장혜동 빅브랜드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억 원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5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과연 이 법안이 시행되면 1주택자의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지, 그리고 서울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지금부터 핵심 내용만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먼저 법안이 발의된 추진 배경부터 살펴보시면, 정부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들에게까지 불리한 개편이라는 반발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 채의 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에게까지 세금 부담을 높이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지적인데요. 이 지적을 보시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한도를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28년까지는 20억, 29년까지는 10억까지 공제 한도를 정해놓으면서 공제 한도 80%를 받더라도 양도 차익이 큰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12억 원입니다. 그런데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제는 12억 원을 넘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고가 주택에 해당했던 12억이라는 기준이 현재의 주택 가격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회의원 서명옥 의원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근본 법안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내용도 조금 포함되어 있는데요.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 한도는 최대 40%를 유지하고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 한도를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모두 충족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법안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은 확실합니다.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개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비거주 상태로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중심으로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반면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비과세 기준을 15억 원으로 올리고 실거주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또한 확대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부안에 따라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줄어들더라도 비과세 기준이 15억 원으로 올라가면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소득세 부담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고, 따라서 세제 개편안으로 발생될 수 있는 실거주 1주택자들에 대한 세 부담을 어느 정도는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과 충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는 비거주 주택의 세제 혜택을 줄여서 갭 투자를 억제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그런 입장인데요. 반면 비과세 기준을 15억 원으로 올리면 세금을 내지 않는 주택의 범위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정부의 과세 강화 및 세수 확보 방향과는 일부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결국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를 어느 수준까지 보호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경우 서울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현상이, 어떤 영향이 나타날까요? 서울에는 이미 10억 원, 12억 원을 넘어 15억 원에 가까운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비과세 기준이 15억 원으로 올라가면 12억 원에서 15억 사이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못했던 소유자들이 매도를 결정하면서 시장의 매물이 또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실수요자들의 갈아타기도 조금은 쉬워질 것 같습니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면 더 넓은 주택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 효과도 생각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15억 원까지는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 아파트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12억 원에서 14억 원대 형성된 주택 가격이 새로운 비과세 기준인 15억 원에 가까워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매물을 증가시키는 효과와 함께 15억 원 이하의 주택의 가격을 지지하는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는 비과세 기준뿐만 아니라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어떻게 이제 개편할 것인지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이제 실거주자하고 비거주자를 어떻게 구분하고 각각 어느 정도의 세제 혜택을 줄 것이냐는 부분인데요. 한 채의 집을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실제로 거주한 사람과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사람에게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공평한가라는 정부 입장과 일률적으로 혜택을 주자는 발의안과의 충돌이 지금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실제로 거주하는 1주택자는 보유하면서 고가주택이나 비거주 주택자의 세부담은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반면 이 발의안은 비과세 기준과 거주 기간 공제를 확대해서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더욱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정말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라갈 것인지, 둘째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보유 공제와 거주 공제가 어떻게 조정될 것인지, 셋째로 개정 내용이 언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될 것인지, 이거보다도 개정이 될지 안 될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래도 개정이 된다 그러면 언제부터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될 것인지 가장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만 좀 정리해 드리면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이 이제 국회에 발의됐고요. 또 거주기간 공제 한도도 확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높이는 내용도 함께 담긴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과 갈아타기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지만, 대신에 이제 15억 원 이하 주택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을 상승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는 법안이 발의된 단계입니다. 아직 확정된 세법이 아니므로 주택 매도 시기를 결정하거나 양도소득세를 개선할 때 반드시 최종 법률과 시행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이 확인되면 제가 빠르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위 뉴타운 전문 부동산,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물건 정보와 고객님의 니즈에 맞은 확신한 물건만을 중개합니다.